꿈의 가격표와 희망 격차.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으면 그들의 눈빛이 먼저 말한다. 어떤 아이의 눈에는 반짝이는 별빛이 있고 어떤 아이의 눈에는 이미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 차이는 재능의 문제도 노력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부모의 통장 잔고가 만들어낸 잔혹한 현실의 반영이다. 결시 대한민국에서 꿈은 이제 공공재가 아니다. 꿈에는 가격표가 붙고 희망은 지갑의 두께에 따라 나뉜다. 태어날 때 이미 값이 매겨진 미래, 우리는 묻는다. 삶의 가능성마저 상품이 되어야 하는가? 누군가는 이 모든 가격표를 떼고 싶어. 한때 이 땅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었다. 가난하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가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희망서사였다. 그 서사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사회적 엘리베이터였다. 공교육과 국가고시라는 공정한 경쟁 구조가 있었고 재능과 노력만 있다면 출발선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살아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 용은 어디로 갔는가? 개천은 메말랐고 용은 애초에 용의 자식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꿈에 관한 겁니다. 요즘 아이들 꿈이 예전이랑은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들 하죠. 이게 그냥 시대가 변해서 유행이 바뀌어서 그런 걸까요? 오늘 그 변화 뒤에 숨겨진 우리 사회의 조금은 불편한 진실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대체 왜 아이들의 꿈은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변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현실적입니다. 어쩌면 지금 아이들의 꿈 목록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현실을 가장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르겠네요. 자,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꿈이 뭐냐고 물으면 의사, 판사, 교수처럼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해야 하는 전문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유튜버, 아이돌, 웹툰 작가, 스포츠 스타, 소위 말하는 재능과 대박을 노리는 직업들로 바뀌었죠. 언뜻 보면 그냥 가치관이 다양해졌네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아주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그 변화의 진짜 이유는 대체 뭘까요? 사실은 아이들의 꿈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꿈을 꿀 수 있는 조건이 바뀌었다는 것, 그 진실을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를 지탱했던 희망의 주문이 있었죠. 바로 개천에서 용 난다. 하지만 이 문구처럼 이제 그 신화는 사실상 끝났다고들 합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노력만으로 계층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용은 처음부터 용이었다는 그 냉혹한 현실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아이들의 꿈이 변한 건 취향이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라는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에 붙어있는 그 보이지 않는 가격표를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증거죠. 이건 순수한 열정이라기보다는 아주 차가운 경제적 계산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꿈의 가격표 그리고 희망 격차인데요. 이 두 단어가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마주한 현실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먼저 꿈의 가격표. 말 그대로예요. 꿈의 가격이 매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닌 거죠.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가격표가 모든 꿈의 꼬리표처럼 붙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무서운 게 바로 이 희망 격차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미래를 상상하고 계획하는 능력 자체에서부터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10년, 20년 뒤를 꿈꾸는데 어떤 아이는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 이건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가장 근본적인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아이에게 꿈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객관식 문제 같은 거예요. 실패해도 다른 선택지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난한 가정의 아이에게 꿈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외줄타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래엔 아무런 안전망도 없고요. 이런 희망 격차는 정말 끔찍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이들은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우리 집 형편에 이게 가능할까? 하면서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고요. 이런 좌절이 반복되면 결국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거야 라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사회 곳곳에 숨어있던 수많은 잠재력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이른바 잠재력의 조기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현실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정말 놀랍죠? 소득 상위 20% 가구는 한 달 평균 107만 원을 사교육비로 쓰는데 하위 20%는 8만 원밖에 쓰지 못합니다. 무려 13배가 넘는 격차예요. 이게 바로 희망 격차가 시작되는 출발선이고 꿈의 크기를 결정하는 너무나도 잔인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 개념들이 좀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두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의사라는 꿈의 가격표부터 한번 볼까요? 의대를 목표로 고등학교 3년 동안 쏟아붓는 사교육비만 평균 1억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가정에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말 그대로 억소리 나는 금액이죠. 그럼 프로운동선수는 어떨까요? 10년간 들어가는 훈련비, 장비값, 레슨비 다 합치면 약 3억 원이 든다고 해요.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이건 뭐 꿈의 모든 걸 거는 도박에 가까운 투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 학생 A의 세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말하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우리가 다 지원해 줄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실패는 그저 또 하나의 값진 경험일 뿐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이 심리적 자본, 바로 실패할 권리를 가진 거죠. 반면에 학생 B의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님은 말하죠. 현실을 좀 생각해. 먹고 사는 게 먼저지. 기회는 딱 한 번뿐이고 실패는 곧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결국 가슴 속의 꿈을 대신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그 꿈은 평생 가슴 한구석에 조용한 후회로 남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선택의 이야기가 아니다.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만들어낸 완전히 다른 평행 세계다. 두 학생은 분명 같은 나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상 서로 다른 평행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인들의 비극이 모여서 우리 사회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건 결코 개인의 불행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재적인 과학자가 될 수도 있었던 아이가 꿈의 가격표 앞에서 좌절하고 배달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미래의 혁신 하나를 잇는 겁니다. 세상을 감동시킬 예술가가 될 아이가 희망 격차 속에서 꿈을 접는다면 우리는 미래의 감동을 잃게 되는 거고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회적 손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구조적인 문제 앞에서 기성세대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요즘 애들은 노력이 부족해.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라면서요. 하지만 이런 말들은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구조의 실패를 개인의 노력 부족 탓으로 돌리는 건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아이들을 등을 떠미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상처를 2번 주는 거죠. 자,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이 거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희망이라는 가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생각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희망이 더 이상 일부 부유층만 살 수 있는 사치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마시는 공기나 내리쬐는 햇빛처럼 모든 아이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할 기본적인 공공재, 공공설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희망을 상품의 영역에서 다시 공공의 영역으로 되돌려 놓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아이들의 꿈에 붙어있는 이 잔인한 가격표를 떼어내고 점점 더 깊어지는 희망 격차의 강을 메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일 겁니다. 안녕하세요.